3번 문제, 농업용수의 수질을 분석할 때 이용되는 SAR 공식과 관계 없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SAR 공식은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죠. 자, 그럼 SAR 공식을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AR 공식은 경도 유발물질과 관련이 있고 경도 유발물질은 분모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2분의 첫 번째 경도 유발물질은 마그네슘,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도 유발물질은 칼슘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경도 유발물질이 아닌 나트륨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대입하는 단위가 중요한데 대입하는 단위는 노르말 농도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밀리 이큐밸런스 퍼 리터 단위를 대입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칼슘과 마그네슘도 같은 단위를 대입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SAR 공식과 관계가 없는 것은 4번 처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 현황 중 가장 많은 용도로 사용하는 용수는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농업용수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농업용수가 안 나오고 다른 용수가 섞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용수에 대한 현황에 대한 것을 암기해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암기를 했었냐면 지구가 형성되고부터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지구가 처음 형성됐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후로 생겨난 것이 식물들입니다. 따라서 그 식물과 관련된 것은 농업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용수가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형성됐던 것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용수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게 돼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서 공업용수가 되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농업용수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산과 염기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먼저 산과 염기에 대해서 나왔다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아레니우스입니다. 그 다음은 브랜스테드 로리, 그 다음 마지막은 루이스입니다. 아레니우스와 루이스는 한 명씩이지만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이 두 명이 만든 이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산과 염기의 정의라고 했기 때문에 산과 염기를 구분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레니우스라는 분은 어떤 식으로 산을 정의했냐면 산이란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염기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냐면 수소 이온이 아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 자,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어떤 식으로 정의했냐면 아레니우스와 똑같이 산은 수소 이온을 내놓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똑같이 수소 이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염기라고 정의를 내렸죠. 자, 그 다음에 루이스는 루이스 전자구조식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루이스는 어떤 식으로 산을 정의 내렸냐면 전자를 받는 경우 산이라고 정의하였고 염기는 그 반대가 되겠죠. 반대로 전자를 내놓는 경우 염기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레니우스는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하였다. 맞는 보기. 두 번째, 루이스는 전자쌍을 받는 화학종을 염기라고 정의하였다고 했는데 이때 염기가 아니라 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참고로 맞는 보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입니다. 25도씨, 그 다음에 4atm의 압력에 있는 메탄가스 15kg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탱크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적용해야 되는 것은 이상기체 법칙을 적용하고 표준상태 기준이며 이때 이상기체 상수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까먹은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식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PV는 nRT 이런 식으로 암기해주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것은 부피 단위이기 때문에 좌항에는 부피만 남겨놓고 P를 우항으로 넘겨주도록 합니다. 우항으로 넘기게 되면 압력분의 N,
R, 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종의 단위 환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주어진 단위들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인 단위는 미터 세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여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입해야 될 것은 이 n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n에 해당되는 부분은 몰을 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15kg을 몰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5kg을 메탄가스의 분자량을 활용해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메탄은 CH4로 분자량이 1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킬로그램을 소구하기 위해서는 킬로몰에 해당되는 몰수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n값을 구해냈고 그 다음에 r값은 문제에서 주어진 0.082 리터 곱하기 atm, 그 다음에 분모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몰, 그 다음에 켈빈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를 대입해야 되는데 이때 온도는 섭씨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켈빈 온도를 대입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273 플러스 문제에서 주어진 25도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대입해 줘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압력 단위만 대입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압력은 4atm으로 주어져 있죠. 자,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킬로몰과 몰, 그 다음에 리터와 미터 세제곱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단위 환산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먼저 몰수를 킬로몰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세제곱 몰, 그 다음에 킬로몰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터를 미터 세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세제곱 리터는 미터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단위들을 소거해서 계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5.7272 미터 세제곱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5.73 미터 세제곱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피부 점막, 그 다음에 호흡기로 흡입되어 국소 및 전신마비, 피부염, 그 다음에 색소 침착을 일으키며 안료, 색소, 유리공업 등 주요 발생 원인 중 금속은 무엇인가?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 하면 떠오르는 암기법이 무엇이 있었냐면 비피더스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때 P는 피부병이었고 이때 B는 비소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인 비소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적조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적조 현상에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적조는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는 거냐면 식물성 플랑크톤의 이상 증식으로 인해서 바다색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적조 현상의 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인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수온 상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보다 더 살기 좋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염분 농도의 감소. 염분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살기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짠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높을수록 적조 현상이 감소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원인이 있냐면 연직 안정도가 클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 업웰링 현상으로 인해서 영양 염류가 표수층으로 상승하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네 가지 원인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1번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계의 연직 안정도가 작을 때 발생한다고 했는데 작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클 때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고 2번 보기를 보게 되면 강우에 따른 하천수의 유입으로 해수의 염분량이 낮아지고 영양염류가 보급될 때 발생한다. 몇 번과 몇 번에 해당되냐면 2번과 3번에 해당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맞는 보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조 조류에 의한 아가미 폐색과 어류의 호흡장애가 발생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중 용종산소 감소에 의한 어패류의 폐사가 발생된다. 마찬가지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과다하게 증식하게 되면 그 안에서 숨을 쉬기 때문에 용존산소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